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대주님은 남편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남편 문제구나. 부간 문제구나. 뭐냐? 대주님이 바람 잘 일이 없고 본인도 바람 잘 일이 없어서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산란한 수전이다. 바람이 났댄다 남편이. 근데 작년 그리고 재작년 계속 바람 잘 일이 없이 남편분이 딴 맘을 먹고 이렇게 바람이 났댄다. 맞아요? 네. 뭐냐? 그러고 보니 우리 기주가 본인이 산란한 거는 산란한 건데 어쨌거나 남편분은 고치기가 어렵다. 고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데 본인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럴까 저럴까 생각은 많댄다. 그렇죠? 근데 뭐냐 오늘은 구버보니 아유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돼. 남편분이 정상적인 어떠한 바람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끔찍한 상황 같아.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살인 현장을 본 거야. 목격한 거야. 끔찍한 일이잖아. 그런 것처럼 본인이 정말로 경이할 일, 진짜 놀랄 일, 가슴을 치고 놀랄 일, 이런 일이 벌어졌댄다. 뭐냐 그러고 보니 차라리 남편이 그냥 일반적인 바람을 피우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겼죠. 두 부부가 근데 처음에 결혼해서는 괜찮았댄다. 두 분이 뭐 사업을 했어. 조그맣게 자영업을 했어. 장사를 했어. 뭐를 하셨어? 자영업? 네,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서도 알콩달콩 괜찮고 돈도 벌면서 내가 지치면 너가 하고 너도 지치면 내가 하고 이렇게 서로 남매같이 서로 도와주면서 상부상조하면서 잘 지켜왔댄다. 그냥 그런데 근데 이게 지금이 아닌데 남편분이 그러다가 특별하게 이상한 점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수상한 점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있었을 텐데 이거는 본인이 약간 좀 남편이 바람을 폈다기보다는 공개를 저질렀죠. 사실 남편하고 사이는 좋았거든요. 사실 저도 남편을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 그게 고민이 돼서 왔어요. 뭐 어떤 신고를 해요? 성폭행? 누구를 성폭행? 조카? 사실 저희 조카가 원래 언니 딸인데 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집에서 좀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애가 사실 정신지체 장애 2급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전하게 집에서 좀 케어하기 힘들고 따로 집을 좀 마련을 해서 이제 케어하는 사람 붙여서 애를 좀 돌보고 있었었는데 특히 남편이 많이 저를 도와줬어요. 애도 좀 챙겨서 도와주고 조카도 정말 예뻐했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 조카를 좀 건드렸다. 어떻게 건드려? 만지고 성추행하고 하듯이? 야,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처음에는 이제 밤낮 없이 남편이 너무 잘 챙겨서 당신이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가 음흉하네 남편이. 음흉한 거지. 앞에서는 아닌 척 뒤에서는 할 짓거리 다 하고. 저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카메라를 살펴본 결과 네. 아휴, 아니 저녁을 조금 챙겨 먹었나 싶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남편이 집에 안 오고 거기에 있더라고요. 저는 놀라면 남편이 애 저녁밥 챙겼어 갔구나라고 봤는데 애를 만지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헤어져야 돼요. 왜냐면 사람 같지가 않잖아. 이건 헤어져야지. 뭐 이거는 점을 봐서 뭐 이게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건 좀 우스운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신고를 범죄지 않았다. 이거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혼으로서 끝내는 게 맞는 건지 사실. 이건 이혼도 하고. 근데 이제 신고하는 부분은 애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부분도 걸리고.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뭐 장사를 하면 아니면 집이 있으면 그 명의도 걸릴 테고 뭐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돈 문제, 나아가서는 어떤 집안의 전체적인 어떤 금전 문제 이런 부분이 걸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뭐냐 그러신데 어쨌거나 이거는 아유 사람이 놀랄리 귀신도 놀란다고. 남편은 거의 뭐 빙의 수준이다. 빙의 수준. 아유. 조카가 몇 살이에요?
조카가 이제 20살. 어린애는 아니네. 에이구, 한숨을 푹푹 쉰다. 신에서도 화가 나고, 에휴, 조상에선 한숨을 푹푹 쉬는 형국이고. 근데 이제 이혼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애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설명해야 될지. 애들한테 너희 아빠가 조카를 성폭행을 했다 자기가. 이 부분은 이제 남편분이 잘못은 한 부분이고, 분명히 이건 어떤 죄의 대가를 분명히 받아야 되거든. 이거는 뭐 이제 용서하고 자식 때문에 어떤 관용을 베풀고 이런 거는 좀 안 되고, 남편분은 정상적인 어떠한 이 절차를 밟아서 이거를 해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조카 인생이 아무리 장애인인데 이 조카 인생은 완전 짓밟는 거야. 그 왜?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는 용서를 해서 용서를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지나서 이 아이가 그걸 인지할 수가 없잖아. 이 조카애가. 그치? 또 언니 아이라며. 그럼 죽은 언니가 이거를 분명히 저 먼 하늘에서도 보고 있을 텐데 본인도 얼마나 미안해 언니한테. 그쵸? 본인이 여기까지 이 터에 여기까지 이 법당에 오기까지 본인도 얼마나 무거운 가슴을 안고 마음을 안고 여기까지 왔겠냐고. 한편으로 본인도 이런 걸 딱 믿고 여기 신령님을 믿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닐 텐데 보니까 사주팔자에 본인도 나는 내다 하는 성향인데 뭔가를 믿고 의지하고 이런 성향도 아닌데. 그렇잖아. 고민을 많이 하고 왔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저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르는 거다 보니까 사실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 정답을 듣고 싶어서 온 것도 있죠. 또 내가 남편을 지옥 끝까지 몰아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또 애를 보면 언니가 마음 편하게 하기 힘들 것도 같고. 알다시피 선생님 금전적으로 남편. 근데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는 사실 우리 기주님 점을 이걸 볼 상황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봐서는 여기까지 이제 하시고 대충 정리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뭉뚱그러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팩트만 가지면 이건 용서라는 건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대가를 받고 그 다음에 잘했을 때 용서가 되는 거고 지금은 용서할 게 아니야. 아셨지? 이거는 한 인간으로서도 이거는 용서받을 일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죄송한데 오늘 오셨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끝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